네,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영상에 이제 한 분이 댓글을 다루신 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분 댓글 내용이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코인 회사가 아니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렇죠. 어,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코인이지만 이거는 화폐다. 그래서 화폐혁명을 한다. 그러면 화폐 중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의 문제는 뭐였느냐?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구매력이죠. 1달러 갖고 살 수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왔다라는 거죠. 구매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1달러로 한 뭐 100년 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30달러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한 20년 사이에 한 뭐 몇 배가 오른 데가 있고 다섯 여섯 배가 오른 데 있고 한 한두 배 오른 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떤 불균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러면 이 달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그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었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서 이 달러의 어떤 문제점을 사람들이 간파하기 시작한 거죠. 달러의 문제점을 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달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달러는 없어지고 뭐 암호화폐로 대체된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가 달러가 이제 이렇게 1913년부터 해서 이렇게 뭐 2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1달러가 0.1달러가 한 5센트, 지금 2센트, 3센트. 이게 20분의 1로 이제 구매력,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줄어든 거죠. 어, 그런데 이 파이 네트워크 얘네들은 이제 230개국 10억 명을 아무튼 목표를 잡고 움직이는 거죠. 글로벌 공공화폐가 달러인데 글로벌 230개국 10억 명을 향해서 나가서 성공을 하면 글로벌 공공화폐가 되는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달러 전 세계 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를 외환 보유고라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무역도 해야 되고 자국 통화의 연동성과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우리처럼 이제 IMF 같은 거를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달러를 갖고 있죠. 외환 보유고죠. 전 세계가 외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남의 나라 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58%가 달러라고 해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성공한 거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심지어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은 외환 보유 금액으로 비유하게 되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달러가 외환 보유고는 58%지만 전 세계 무역 결제 대금으로는 88%가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는 이런 무역 결제 대금과 같은 실제 쓰이는 돈으로 하겠다라는 게 화폐혁명이죠. 이게 파이코인과 다른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무역 결제 대금을 달러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체제 같은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달러가 잘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고, 달러 대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세월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 좀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근데 뭐 판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보면 대부분 독재 국가죠. 그 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좀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무역결제대금, 해외 무역결제대금 88% 달러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그런 거는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상한 나라들이 아니라, 그래도 달러가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거를 해외 간에 뭐 큰 결제 대금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해외 간의 자금 이동에 쓰겠다라는 것이 파이코인의 목표죠. 그게 이제 230개국 10억 명, 뭐 파이 생태계, 뭐 파이 결제 매장, 뭐 파이몰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의 미래를 보시려면 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암호화폐 다른 암호화폐하고도 물론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발행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겠죠. 금처럼. 파이코인은 금하고 비교하는 게, 금이나 달러하고 달러, 그다음에 다른 암호화폐와 이제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만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느냐. 달러만을. 이게 35개국이나 되더라고요. 35개국. 그러니까 공식 달러화 국가가 17개 국가. 그다음에 미국령 이게 15, 5개. 그다음에 고정해서 사용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하는 나라는 18개 나라. 그다음에 공식 중공식으로 한 나라가 합까지 포함하면은 35개 나라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최소 35개국 이상 국가와 지역이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고 있는 거죠. 파이코인은 공식 화폐는 아니지만 달러보다도 넓게 쓰이는 화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230개국을 지금 자기네들의 모토로 삼고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이제 시선을 맞춰야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외환고의 58%는 미국 달러다. 외환 거래의 88%는 달러다. 그러니까 뭐 원유, 금, 구리, 주요 원재료는 대부분 달러로 책정이 된다. 이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공공재로 달러가 자리매김을 했고, 인구가 많고, 브라질 사람 많고 땅 넓고, 러시아 사람 많고 땅 많고, 인도 사람 많고 땅 넓고,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삐딱한 나라들이죠. 아무튼 뭐 좀 삐딱한 나라들, 땅은 넓고 사람도 뭐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이 미국 달러에 대항하려고 그러지만 알 수가 없는 나라들이죠. 예를 들어서요. 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 세 분의 거도 재밌던데, 이 부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일본 정말 가보신 분은 많이 알잖아요. 신용카드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죠, 걔네들은. 근데 카드도 잘 안 쓰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 주도로 예금을 봉쇄하고 몰수를 했었나 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예금, 뭐 그게 집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건 뭐 조상의 뭐 산소건 뭐 논답이건, 이거를 재산의 국가 통계에 잡히는 재산에서 25%에서 90%를 부과를 했나 봐요.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금을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이 CBDC 한다라는 게 지금 이런 거로 국민 자산을 정확하게, 한국도 지금 CBDC 자꾸 한다고 그러죠. 이게 일본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자산을 다 뺏겨봤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북에서 온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죠. 뺏겨봤거든. 갑자기 다 뺏겨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현물, 부동산, 뭐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도 뺏겨왔어. 그러면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용카드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만 그랬느냐? 미국도 1933년 금 사적 보유를 몰수한 거. 집에 갖고 있는 거는 금지시켰지만 은행 금고에 보관한 것이 타겟이었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은행 금고가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안, 은행 금고에 안 맡기시는 분들 있죠. 이 법이 40년간이나 유지되다가 1970년이 돼서야지 이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미국도 이제 1929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1차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짓을 했고, 일본도 이런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걸 다 이제 겪은 게 이제 부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피아트 머니가 이렇게 화폐를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국제 간의 자금 이동도 사실은 있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도 세계 금융위기 때 겪었지만, 독일도 한번 그랬었고,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막 찍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무제한으로 막 찍는 이유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찍어내는 경우가 더 많았죠. 계속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죠. 그러니 이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죠. 근데 이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는 이게 화폐가 아니죠, 또.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불균형의 균형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화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온 게 파이코인이죠. 1,000억 개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000억 개 정도를 해갖고 지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로서 아주 충분하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지만 1,000억 개나 되니까 공급이 제한됐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 오랫동안의 부의 역사에 있어서의 그 돈의 문제를 얘네들이 풀어보겠다고 나온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파이코인은 정말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급이 제한된 건 아니지만, 실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 5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실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벗어날 수 있고, 구매력도 어느 정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정부 신뢰에만 의존하던 것을 블록체인과 생태계에 자체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무제한 발행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졌고, 이렇게 되면 자산 불균형이 안정화되는 거죠. 진짜 웹 3.0이 되는 거죠. 웹 2.0과 웹 3.0은 웹 2.0과 웹 1.0은 이게 시소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한쪽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데, 웹 3.0은 그 시소 게임이 아니라 마치 자연계처럼, 인간이 들어오기 이전의 자연계처럼 그저 먹이사슬 정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생태계죠. 그런 생태계를 지금 웹 3.0 생태계고,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딱 손을 띄는 게 2027년도라고, 2년 후 정도라고 챗GPT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로 분석한 거죠. 그때는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자산 불균형이 심해지지 않고 국제거래 리스크도 별로 없는 거죠. 어, 어느 나라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같은 거 겪어봤잖아요. 환율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런 환율 변동성이 클래야 클 수가 없죠.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이게 다 기록이 되고 공급도 제한돼 있으니까. 막 갑자기 이자가 뭐 8% 하던 게 30% 오르고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230개국 국제무역이나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부의 역사로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100년 동안의 달러 가치의 변화, 구매력 변화, 구매력이라는 게 화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구매력이라. 우리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 그러죠. 명절 때 보면 10만 원 갖고 이제 제사상 차릴 때 얼마 정도 차린다. 뭐 이런 거만. 그게 구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1913년도에 1달러였는데 1920년에는 26달러와 그러니까 2026년에 26달러는 2010년도에 1달러다. 그러니까 107년 만에, 108년 만에 26, 그러니까 26배로 가치가 하락이 된 거죠. 왜 가치가 하락이 됐죠? 그만큼 돈을 찍어낸 거죠.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낸 거죠. 그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어, 그건 좋은데, 돈을 많이 찍어냄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물론, 부자와 가난한, 제가 어제 그제, 그, 파이 네트워크는 잠자는 거인이다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이제,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잠자는 거인이 있다. 그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쓰면 된다. 방법은 저도 한 4년 전에 알았는데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거인을 이게 정말 맞나? 오, 맞구나. 이러는데 4년 걸린 거예요. 정말로 그거를 이제, 근데 이거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확실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죠? 근데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라는 거를 믿는, 그래도 그분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동일시하는 것과 하나가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은 파이코인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파이코인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파이코인이 떨어지면 괴로운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차를 자기와 동일시하게 되면 키스 하나만 나도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는데 잠자는 거인과 나하고 동일시되게 되면 그게 있다라는 느낌은 실제로 잠자는 거인을 자기가 찾게 돼요. 근데 무슨 뭐 그게 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절대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안에 거인 찾으실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